기능에 존중받아야 되고 또 민감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인데 그거를 뭐 이렇게 권위주의 국가들이 하듯이 그렇게 통제 정책으로만 바라보시는 것은 실망스럽다 그 말씀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자유시장 경제와 통제 정책에 대한 반대가 나오는 그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환영입니다. 근데 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자 전기차 충전 요금, 전기차 보급이라는 정책 목표의 초기 단계에서 정책이 반영된다는 걸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전기차 살 때도 지금 700만 원, 800만 원 보조금 주죠? 왜 보조금 주죠? 수요 공급에 맡겨야 되잖아요? 왜 전기자동차 보조금 줍니까? 정부가 어쨌든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조금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정책적 방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전기차 충전 그 길을 운영하는 거는 다 민간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 회사들한테 가격 조정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겠다? 그거야말로 가장 폭력적인 국가 정책의 일환이죠.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거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네.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요. 참 충격적인 발언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잊어먹지 못하는 게 주 120시간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는 하는 거다. 이러면서 노동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일천한 인식을 좀 드러내는 것도 있었는데요. 또 하나는 도대체 우리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시는 청년 정책의 청년은 누구냐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 청년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게임 산업에 대한 아주 좋은 정책들을 얘기하셨습니다. 게임 산업의 우리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또 뭐 그 게임 이용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도 얘기하셨고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고민도 비치셨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120시간씩 일해야 되는 청년은 도대체 누구고 게임을 즐기면서 여가 산업의 어떤 그 여유를 즐겨야 되는 청년은 또 누굽니까? 왜 청년을 따로따로 보십니까? 이들이 바로 그 청년입니다. 120시간 현장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은 노동자라고만 이름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규제적인 태도 그리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시면서 또 청년 대책과 관련해서는 게임산업 진흥으로만 접근하시는 것은 저는 이 청년 따로 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120시간 일해야 되는 청년도 우리 청년이고요. 또 게임 산업을 즐겨야 되고 여가를 즐겨야 되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거를 따로따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비판적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박용진 의원님은 평소에 이런 식의 꼬투리를 잡는 토론을 잘 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기를 했으니까 저도 정색을 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20시간 우선 물리적으로 노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취지는 예를 잘못 든 거죠. 정확하게 계산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업종,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든지 지금 우리 방송처럼 드라마나 방송, 영화 또는 그 행사 이벤트 하는 이런 업종이라든지 제 고향 제주도의 감귤을 선과장에서 제철 과일을 그때그때 집중적으로 선과를 해야 된다, 출하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몰아서 노동하지 않으면 그 산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일일이 고용노동부에 탄력 근로제 해가지고 일일이 사인 받아야만 허가받는 이런 거 하지 말고 노사의 자율에 의해 가지고 좀 더 탄력적인 노동의 범위를 좀 넓히자 이런 걸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 아까 그 노동에 대해서 과연 어떤 노동자들을 하냐 그러시는데 의외로 사실은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을 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가장 전향적이셨어요. 진보적이다 할 정도로 우리는 단서를 많이 붙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노동이사제가 들어가야 경영정보의 투명성 그리고 어떤 공기관에 있어서의 부패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노동자들을 믿고 노동자들을 그런 어떤 기업의 경영 감사 영역에 진출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본인이 현장에서 느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서 나온 과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120시간이다, 손발 노동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본부가 출범했으니까 그런 식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과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추가를 하면요. 저희는 그 병사 월급 최저임금 보장할 때도
후보의 결단과 의지가 가장 강력히 작동했습니다.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대한민국 선진국이 다 됐는데 국가에 의해서 계약관계든 국가에 의해서 강제적인 징병이든 지속적으로 노무를 계속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최저임금과 노동보호가 보장이 돼야 된다. 군도 이제는 영역이 외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시기상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을 다 잠재우고 후보의 소신으로 병사 월급 최저임금 이상 보장 이걸 가지고 결단을 내려서 저희들이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말의 실수에서 오는 부분 또 그런 말의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아직 전체적인 체계가 덜 잡힌 부분 이런 점에 대해서는 명백한 실수고 국민들 앞에 저희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니까요. 그걸 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원래 저런 사람이다. 자, 이제 그만해 주시죠. 그렇게는 몰아가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1분 10초